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UI 임용고시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선생님들 2025학년도 UI 임용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의 기운을 뿜뿜 받아서 2025학년도에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공부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응시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이 강원도여가지고 이쪽으로 응시를 하게 되었고요. 저의 공부 경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시험은 총 6번 응시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시절에 전공심화 과정으로 2번 응시하였고 전공심화 이후 졸업하고 올인을 2년 하다가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간제로 1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UI 임용고시 공부를 하지 않고 푹 쉬면서 휴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공부하고 싶다는 의욕이 막 샘솟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재미있기도 했었고 또 생각보다 현장에서 이론이랑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기간제 교사 계약 만료 이후에 9월부터 11월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1차 합격 후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1차 점수로는요. 교육과정은 65점, 교직 논술은 19점으로 84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인지 1차 고득점은 하지 못해가지고 2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키즈쌤 선생님들과 함께 2차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저만의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개별 면접은 60점 중 57점 그리고 수업 실현은 40점 만점에 38.53점으로 95.5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키워드 채점이 중심이어서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많이 감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그 과정에서 키즈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그것이 답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는 2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등 했습니다. 제가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민되고 힘들었던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1차 시험을 붙을 줄 모르고 2차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차 시험에서 덜컥 붙어버려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재미있게 놀고 쉬다가 갑자기 2차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막막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합격창을 보고 1시간 내내 펑펑 울다가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머리 감고 막 씻고 나와서 2차 스터디를 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키즈쌤에서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차 관련된 강의를 해주신다는 소식을 보고 얼른 이거다 하고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선택은 정말 저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경아 교수님께서 수업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2차 때문이 아니고 교사로서 수업 능력과 면접 능력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므로 2차 공부는 꼭 1차 학부를 떠나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의 중에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정말 깊이 공감 갑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교사로서 계속 이 일을 하시게 될 거고 어디 면접을 가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의 시기간제 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응시를 하게 되더라도 교사로서 면접 능력과 수업 능력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1차 합부를 떠나서 꼭 1차 시험 이후에 일주일만 쉬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2차 준비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차 합격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기유발이 잘 되지 않아도 1차 시험 후에 바로 시험 준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MBTI에서 극 S 성향입니다. N 성향인 친구들은 수업 실현을 할 때 있어서 아이들의 반응이 잘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놀이를 해야 할지 막 상상력을 내뿜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극 S 성향이어서 아이들의 반응도 잘 생각이 안 날 뿐더러 아이들의 놀이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임경아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놀이 사례집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놀이 상황에 나온 그 대화를 어떻게 하면 교사가 발문으로 바꿔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놀이 사례집 5권을 놓고 임경아 교수님이 강의에서 해주셨던 방법대로 교사의 발문으로 아이들의 반응을 바꿔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의 놀이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보이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업 실현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상상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능력에 많은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임경아 교수님의 수업 강의를 듣고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또 아이들의 반응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만능틀이 참 어려웠습니다. 1차 합격 이후에 만능틀을 만들 시간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1차 합격 이후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새노래 지도를 하다가 가사판을 어떤 시점에 제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새노래 지도를 할 때 노래 가사말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그것을 동기유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개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수업을 계속 많이 공부해보지 않았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경아 교수님께서 강의 자료와 강의를 올려주시고 만능 틀과 함께 좋은 발문들을 함께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발문들과 또 만능 틀을 함께 어우러지면서 저만의 만능 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를 준비하면서 저는 특히 수업이 많이 고민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는 시책 위주여서 많이 시책을 달달달달 외우면 된다고 해서 정말 시책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그 부분이 고민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경아 교수님의 강의 자료와 강의를 보면서 그 부분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즈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대학 시절 정말 소중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2학년 때 유아 언어 교육을 수강을 했는데 그때 임경아 교수님이 저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임경아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엄청 특별한 딕션과 그리고 또 깔끔한 강의력
이 두 가지에 정말 저희는 환호를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임경아 교수님께서 유아 임용고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기간제 시절에 내가 이제 2025년 시험에는 임경아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함께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얼떨결에 2024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교수님이 저의 대학 시절 교수님이어서 키즈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결정한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2차 시험에 피드백을 받을 때 신규 교사 선생님이나 혹은 2, 3년차 선생님께 많이 피드백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직전에 합격한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에 대한 팁이나 혹은 면접에 대한 팁들은 조금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면접을 갔을 때 면접관님들은 경력교사이시고 그 교육청의 장학사님, 연구사님, 수석교사님, 그리고 또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면접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경력 선생님께 저의 면접이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주혜 교수님과 임경아 교수님 모두 현장에서 오랜 시간 교사를 해오셨던 훌륭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키즈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같이 스터디를 했던 선생님들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피드백들, 그리고 또 허를 찌르는 피드백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저의 선택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키즈쌤과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교사를 하셨던 경력 선생님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피드백을 주셔서 이 부분이 경력 선생님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경력 선생님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나의 장점은 이런 것이구나를 날카롭게 집어내는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이주혜 교수님께서 강원도 시책을 직접 공부하시고 문제를 내주셨었는데 구상형 1번 문항에서 유초 이음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주혜 교수님과 함께 면접을 준비했을 때 유초 이음 교육에 대한 부분을 다뤘던 터라 저는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답변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경아 교수님과 함께 했던 수업 실현에서는 평가원 지역에서 정적 활동이 나올 경우에 너무 움직이지 않거나 자리에만 앉아 있을 경우에는 다소 지루할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을 하러 1월 11일 날 가보았는데 정말 이야기 나누기 문제가 나와서 정적 활동인 부분이 수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경아 교수님의 피드백을 떠올리고 아이들을 이야기 나누기 토의로 소집단으로 이끌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소집단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듯한 그런 수업 실현을 펼쳤었고, 그 결과 수업 실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술 스터디를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한 번만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말을 하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조별 과제 할 때 주로 발표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전자, 그리고 나는 글로써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편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후자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자로 글로써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편한 스타일이었는데요. 저처럼 후자에 해당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구술 스터디를 매우 추천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술 스터디를 따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2차를 준비할 때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요, 1차 시험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말로 뱉어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구술하지 않으면
그 답변은 답변으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해낼 수 있는 구술 스터디를 매우 추천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 다른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차 시험에서 잘 배우고 잘 정돈해둔 내용을 2차 시험에서는 말로 뱉는 것. 1차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글로 써내는 것, 그리고 2차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뱉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시험이 끝난 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술 스터디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정돈해서 다른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그 방법들을 잘 정돈하고 또 발성도 많이 연습하셔서 2차 시험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다면 선생님들도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논술 스터디도 매우 추천합니다. 논술 스터디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2022학년도 시험을 대비했을 때 매일매일 논술을 하루에 한 편씩 써보았었습니다. 그 결과 논술 능력도 향상되었고 어떻게 하면 글을 간결하게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을 파악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능력을 신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스터디를 추천하는 이유로는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는 키워드를 파악하기에 되게 좋고 두 번째로는 논술을 쓸 때 문장을 간결하게 써서 논술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말로 할 때 있어서도 문장을 간결하게 붙여서 이야기하고 또 그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논술을 스터디를 하셔서 논술을 최대한 많이 써보시고 또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이것이 거의 2차 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임경아 교수님께서 워낙에 강의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그 강의 자료를 계속해서 정독했습니다. 2차 시험을 아웃풋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시험도 인풋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아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정돈해서 전달을 해야 면접관님들도 그것을 잘 귀에 이렇게 쏙쏙 들리는 말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실현은 임경아 교수님의 강의 자료와 강의를 들은 게 정말 전부고 그거를 통해서 수업 능력을 정말 많이 신장할 수 있었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주혜 교수님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할 때 2차를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술 스터디랑 논술 스터디를 추천드리고 차를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는 교수님들의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키워드와 그리고 또 수업 그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공부하시면 분명 선생님들도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날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대기실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수험번호 순으로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한 8시 30분, 저희 지역 기준으로 8시 30분에 감독관님들이 들어와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수거하시고 그리고 앞에 가방을 1차 시험 때처럼 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실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대기실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임의로 가방을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부정행위로 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감독관님들이 하는 이야기 꼭 잘 들으시고 불이익이나 불상사가 없도록 잘 이야기 들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건 정말 제가 시험을 직접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구상 후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수업 실연을 하거나 면접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는 정말 구상 후에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서 바로 평가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나 혹은 한번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 시간을 13분으로 맞춰서 연습하시고 2분 정도는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이 아니라면 쓰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계속 머리로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 그리고 또 구상 후에 시간이 됐으면 바로 연습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미리 잘 정리된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 선생님이 준비한 것들 잘 보여드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생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준비해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6번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가? 이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 정말 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저를 알아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지치고 또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또 의연하게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 선생님들께도 분명히 때는 오고 또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합격 이후에 공무원 채용 검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빈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온몸에 피가 산소를 잘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주의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공부를 했었을 때는 나는 주의력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렇게 나는 자꾸 피곤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또 1월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꼭 건강관리, 체력관리에 힘쓰셔서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파이팅! 혹시 공부를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퀴즈쌤 선생님, 교수님들께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선 최선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퀴즈쌤으로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